있겠습니다. 네,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에 처음 열리는 국민경제자문회의입니다. 김성시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 참 고생 많으시고 준비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미리 여러분들이 준비한 자료를 살펴봤는데 준비한 내용이 매우 충실하고 우리 정부에서 실제 정책으로 채택할 만한 내용들이 매우 많아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때 좀 자세히 빼먹지 말고 시간에 쫓겨서 대충 넘어가거나 중간 생략하거나 하지 마시고요. 준비한 내용 충실하게 다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우리 강요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많이 참석하시라고 했는데 오늘 발표할 내용이 실제 정책 집행에 도움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 보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를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위기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기회이기도 하죠. 우리 국민들께서 언제나 위기 국민이 되면 과거의 금모기처럼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또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정말 위대한 국민들이십니다. 이번 이 위기 국면도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실제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또다시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위기란 언제나 닥치는 거죠. 위기 없는 인생도 없고 위기 없는 사회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청년들 문제가 그렇죠. 열심히 일하고 싶지만 기회도 없고 이 보고자료에도 그런 표현이 있던데 기업은 경력 있는 청년들을 요구하고 청년들은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다. 사실 경력을 쌓을 기회가 부족하면 그 부분은 국가 공동체가 사실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내용들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도 곧 정리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오늘도 휴전했다고 하면서 폭격이 있었다고 해요. 언제 이 상황이 정리될지 잘 알기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잘 대비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 겪지 않고 또 희망적인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도 아마 90분 이렇게 예정되어 있을 텐데 제가 점심 일정을 좀 뒤로 밀어놨으니까 충분히 토의하고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제 발표 및 토론에 앞서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대전환기 한국경제의 진단과 중점 과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부의장 김성식입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자문회의를 직접 주재해 주신 데 대해 매우 감사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장관님들, 비서진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전쟁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10개월 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반전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로부터 거센 충격이 밀려오고 있지만 반드시 극복하고 또 우리 대한국민의 DNA처럼 한 단계 더 올라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잘 아시다시피 안전통행 해협에서 차단기와 톨게이트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하면서도 계산기도 두들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 국제 질서, 이 비상경제 상황의 세부 과제는 박원주 자문위원께서 발제해 줄 예정입니다. 저는 비상 시기가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조세, 재정, 외환, 채권 시장 등 여러 분야에서 정책 여력도 같이 신경 쓰자는 말씀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나아가서 대한민국 경제 대전환의 실마리는 무엇일까요? 지금은 열심히 일한다고 되지 않고 스마트한 혁신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성공의 방정식이 이제 미래의 성공의 덫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처별 계획은 있지만 어느 순간 국가 차원의 계획은 사라진 지 제법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공동체의 유연 전환 능력 그리고 관료적 규제 대신에 민간의 창의, 개별 부처를 넘어서는 국가적 전략의 오케스트라가 매우 긴요합니다. 새로운 경제 전략 어디서 출발할까요? 익숙함으로부터 결별하기,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국제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정부 주도, 요소 투입 중심, 패스트 팔로우 전략, 이제는 민간의 혁신 주도, 질적 성장, 그리고 분야에 따라서는 퍼스트 무버 경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슬라이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할 시간도 안 하고 지금 넘기고 있잖아요. 특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럴까 봐 제가 미리 얘기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은 조금 시간 많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 중요한 문제라서요. 네, 밑에 있는 두 줄은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잘하는 큰 기업 밀어주기가 옛날 방식이죠. 근데 지금은 미래 주도 혁신 벤처를 가꾸고 스케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소기업 정책 그동안 규모와 매출액 중심으로 좀 보호 정책을 펴왔습니다. 과연 앞으로 계속할 수 있을까요? 업력 중심, 혁신 지원형 중기 정책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정성 들여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신 건데 천천히 자세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보지도 저희 못한다. 자문위원님도 좋은 토론을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또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근로자에 대한 보상도 다시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동안 근속 중심의 보상 체계였습니다. 과연 이게 인공지능 시대에 유연 글로벌 경쟁 시대에 맞습니까? 생산성과 역량 위주 보상으로 바뀌어야 되고 유연성과 이동성이 중시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너무 평균주의적이었습니다. 최첨단 인력 필요한데 파격 보상하지 않으니 안 오고 있고 해외로 다 가고 있습니다. 기본사의 두터운 안전망을 국민들에게 보장해 주면서 최첨단 인력에 대해서는 파격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I 3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공공데이터 폐쇄형 분산형으로 갈 것입니까? 공공 클라우드 빌드업 해야 되고 R&D 정보 시스템 통합해내야 합니다. 예산도 저는 전략 지향 성과 평가형 예산으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그 집행률 중심의 정량 평가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성 평가, 질적 평가 조금 더 많이 하고 강화해서 지출 개혁의 기준도 삼고 예산의 효능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중점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장 잠재력과 생산성 저하를 반전시킬 핑핑 찾아내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 150조, 그중에 50조를 혁신 벤처 스케일업 투자로 돌리자는 저희 자문 의견을 정부가 수용해 주어서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 사회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특히 AI 에이전트 시대가 가져오는 변화에 주목하여 정책 가제화하겠습니다. 청년 이슈, 지금 저희는 미래세대 정책 자문단을 거의 이제 구성을 완료하는 단계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로 정책화하겠습니다. 지역 이슈, 그동안은 공공기관 이전 중심이었는데요. 이제는 이번에 새만금 사례에도 잘 드러났듯이 앵커 기업, 문화 인프라,
기업 혁신 생태계 중심으로 지역 성장 전략이 마련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K자 성장 그늘지대와 민생 접점에 대해서도 기존 안전망 유지의 접근을 넘어서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체계를 대혁신함으로써 트램플린도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제안보 관련해서는 다음 장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국가 코리아의 비전과 대체 불가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3월 25일 날 저희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공개 포럼을 주최했는데요. 거기서 나온 논의들입니다. 전략국가 코리아, 다른 것이 아니라 규칙이 무너지는 분절적 국제 질서 속에서 국가 차원의 대체 불가성을 확보해서 상대가 쉽게 배제하거나 압박하기 어려운 전략적 위치에 서자는 것입니다. 기존의 중견국론, 선진국론과는 접근이 다릅니다. 경제안보, 이제 경제적 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급망과 안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산업정책, 경쟁 우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대체 불가성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고표를 보시면 제가 각 부처가 올 업무 계획에서 제시한 여러 전략 분야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경쟁력과 관련해서는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 불가성을 생각한다면 보다 집중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전략적이면 어느 것도 전략적일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단기 부양책을 넘어서 생산성 향상, 인적 자원 투자, 낡은 제도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성장다운 성장 해내야 합니다. 포용 또한 그간 목소리 크고 조직이 강한 집단 위주가 아니라 목소리가 작거나 아예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약자들, 그리고 지금 일자리 절벽 앞에 서 있는 미래 세대에게 역량을 집중해서 진정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면 좋겠습니다. 97년 외환위기가 급성질환이었다면 지금은 만성질환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회피하려 하고 실행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비상경제 상황에서 응급 대응뿐만 아니라 미래로 가는 국민적 의지 결집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통령님께서도 직접 과제도 내어주시고 피드백도 해주신다면 저희가 더욱더 정성껏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내용은 시간 관계상 자료로 발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충분한 말씀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제 발표 및 토론 진행하겠습니다.